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 기빙 코리아 2014에서 그 대체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은 뭐 새로울 게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호부조 행동을 이제 저는 두 가지 크게 보면 하나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아니면 좀 좁게 상호부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단위들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혹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상호부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출을 조사했는데요. 뭐 조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뭐 흥미를 끌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의 이전의 연구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기부문화연구소가 해가야 될 연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공익적인 재화가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좀 문화적인 어떤 루트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도 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사회복지의 가장 주류 담론은 이제 복지국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국가 자체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복지국가는 굉장히 다양한 레짐이 있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복지국가 담론에는 좀처럼 이런 시민사회의 상호부조 전통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토대 같은 것들이 잘 강조되지 않아요. 물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혹은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자기네 국가 정체성을 천명하던 그 시기에 그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독일 같은 나라는 중세부터 있었던 그런 장인들의 조합, 길드, 이런 것이 뿌리 깊게 그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활발하다고 얘기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보면 사실은 그 밑에 굉장히 튼튼한 시민사회가 있죠. 그런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한 주제를 떼어놓고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뿌리에 대한 성찰은 별로 없어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어떤 급여를 주는지, 누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망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담론은 아예 이 문화적인 토대 같은 것들이 거의 제거되어 있거나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국의 대부분의 한국의 복지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들은 거의 뭐 이식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 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제가 뭐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 내느냐, 장례식 가서 조의금 얼마 냈느냐, 이런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런 거대한 담론을 터치한다는 게 조금 너무 격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사회에서 공익적인 재화를 할당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고, 문화적으로 독특한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들 갖추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이런 상호부조 전통이 굉장히 그것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 실태를 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저하고 연세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강철희 교수님이 같이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포머티브한 내용이라서 그냥 자세한 것들은 자료집을 좀 보시면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대체로 경조사비 지출이 경조사비 지출에 참여한 경험이 상호부조 조직에 참여한 경험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출한 금액을 보면 이 개에다가 넣은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무총장님 개 하시나요? 전혀 안 하시죠? 근데 아마 여기 뭐 개 하시는 분 계세요? 여행개, 뭐 맛집개, 뭐 이런 개들이 있죠. 여기 벌써 계시네요. 아까 참여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경조사 조직, 상호부조 조직이나 경조사에 돈 얼마 썼느냐 물어봤더니 갯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갯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제가 뭐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시간이 되면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갯돈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이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갯돈을 타는 순서는 사다리 타기지만 자기한테 돌아올 차례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갯돈을 내죠.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게 약간 좀 폐쇄적인, 그리고 아주 연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한국사의 이 상호부조 민간의 인포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비용은 뭐 결혼식 축의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조의금, 뭐 그다음에 생일잔치, 돌잔치 뭐 이런 거, 또 부모님들 환갑 칠순, 그리고 개업 및 창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생일잔치에서는 뭐 시그니피컨트한 차이는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50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5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자식들의 결혼이 시작되는 나이, 뭐 본인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나이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 친구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대체로 자식들의 결혼 혹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러니까 50대의 경조사 지출이 제일 많고 수입도 나중에 보시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고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을 굉장히 괴롭힌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경조사비를 얼마 냈느냐 이런 걸 다 응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소득을 물어봤을 때 개인 소득 대비로는 한 5.5% 정도를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경조사비 지출하신 거하고 본인의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구 소득으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월평균 소득 대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경조사비를 많이 냅니다. 이거는 뭐 대체로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이 듭니다. 또 가구소득으로 봤을 때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조사 비용이 많죠. 근데 재밌는 것은 소득 구간별로 경조사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의 경조사비 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많아요. 예컨대 이제 저소득층, 99만 원 미만, 그러니까 개인 소득입니다. 99만 원 미만인 분이 한 9% 정도를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400에서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3% 내외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짐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조사비에는 일종의 이 바텀 라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통 바텀 라인이 얼마죠? 3만 원? 5만 원? 만 원? 네. 하여튼 뭐 4,400원 내고 4,700원 내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규범화된 그런 지출이어서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서 이제 지출 비율이 높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 계층,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소득 대비였고, 주관적으로 내가 이 소셜 스테이터스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사실 9구간으로 물었는데 뭉쳤어요. 상중하로. 그랬더니 뭐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지출 금액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기빙 인덱스, 이제 강철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쭉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설명 변수 중에 하나는 언제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죠. 경조사비도 역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왜 지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약간 좀 난삽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요 축하와 위로,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비를 내는 펀더멘탈한 이유가 되겠죠. 혹은 규범적인 이유, 이게 가장 많지만 받은 것에 대한 체면과 원만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합치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셜 캐피탈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경조사비 지출하는 것이 인맥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무리 진심으로 축하나 위로를 하러 갔다 하더라도 방명록에는 언제나 이름을 쓰고 이런 거가 되겠죠. 또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한다 이런 비율도 있는데 이 비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부와 관련된 조사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나는 받을 것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축하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해. 이런 약간 소셜리 디자이러블한 이런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호혜성의 원칙이 분명히 작동한다라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 받는 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3년간 얼마 받았는지,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보통 한 7% 내외가 각종 경조사로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수령 금액은, 이건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예컨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나를 보고 온 사람에게 받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체 축의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식 축의금은 현무까지 합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례식은 한 8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생일잔치, 개업 및 창업비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보면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출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일잔치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역시 이제 50대가 많죠. 50대가 많습니다. 근데 생일잔치하고 개업 및 창업에서는 50대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연령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월평균 소득 대비로 수령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쪽에서 오히려 그 경조사비 받는 그 금액이 높았습니다. 이건 아마 연령대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보고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물론 부모님들을 보고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30대, 이건 소득 구간이죠. 중위소득인데, 중위소득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령하고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주관적 계층별로 보면 역시 계층이 높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유별나게 이 장례 조의금은 주관적 계층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샘플링 바이어스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그래프를 보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높은 계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것에서 추가가 된 건데, 기부 경험하고 상호부조 행동을 좀 나눠서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참여 경험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컨대 결혼식 축의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식 축의금을 낸 적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있는 사람들은 82%, 없는 사람들은 75%, 그러니까 7%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죠. 장례식 조의금도 마찬가지고, 생일잔치, 그 다음에 개업 및 창업 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호부조 행동은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습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강력한, 특히 경조사, 그리고 호혜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기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걸 확인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호혜성의 원칙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경조사비가 오가는 것이 결국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시적인 수준에서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혹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부정 행동이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50대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구학적으로 그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분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런 소셜 캐피탈이 집중되는 연령대나 인구학적 특성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호부정 행동하고 기부 행동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켓의 관점에서 보면 기부 시장하고 경조사 시장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시장 혹은 협력하는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